미녀와 야수. 옛날에 세 딸을 둔 부유한 상인이 있었어요. 세 딸은 모두 귀여웠는데 특히 막내는 워낙 예뻐서 미녀라는 별명으로 불렸답니다. 막내딸은 별명에 걸맞게 자랄수록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빼어난 외모에 마음씨까지 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두 언니만 빼고 말이죠. 미녀는 겸손하고 친절했지만 언니들은 허영심이 많고 음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에게 불행이 닥쳐왔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도시의 호화스러운 집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던 가족은 하루아침에 시골의 허름한 농장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좋은 옷을 입고 귀족처럼 살았던 아버지가 이제는 농장의 허름한 일꾼처럼 되어버렸지요. 미녀의 삶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소녀들의 어머니는 미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혼자서 요리, 바느질, 청소 등 온갖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갑자기 바뀌어버린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고 슬프기도 했지만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기에 보람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언젠가는 벽난로 옆에서 아버지에게 책을 읽어드리거나 하프 연주를 할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두 언니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울거나 소리를 질러댔고 걸핏하면 짜증을 내며 신경질을 부리기 일쑤였지요. 매일 늦잠을 자면서도 집안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미녀가 시중 들기만을 바랬습니다. 언니들이 부자였을 때는 자주 찾아왔던 남자친구들도 가난해지고 허영심이 많은 어린 아가씨들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시골로 이사 온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다에서 침몰된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의 배가 항구로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배에 실렸던 물건들이 돈이 될 거라 기대하고 도시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언니들은 예전처럼 다시 부자가 될 거란 꿈에 부풀어 아버지에게 집으로 돌아올 때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신발, 보석을 사다 달라고 졸랐어요. 하지만 미녀는 아버지가 건강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랬어요. 막내야, 갖고 싶은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럼 장미 한 송이만 가져다 주세요. 여기서는 장미를 기를 수 없거든요. 예전 정원에 피던 장미가 그리워요. 아버지는 딸들을 꽉 안으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큰 희망을 품고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 아버지는 슬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배와 선원을 구하려고 배에 실린 물건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사실을요. 아버지는 부서진 배를 수리하고 선원들의 품삯을 주느라 오히려 전보다 더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기대와 달리 돈은 구하지도 못하고
실망만 안고 집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밤 아버지에게 불행한 일이 또 생겨버렸어요. 집에서 30마일 떨어진 숲속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눈보라를 만났어요. 매서운 바람 때문에 그를 쫓아오는 굶주린 늑대들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어요. 늑대들은 아버지가 타고 가던 말이 기운이 다 떨어져 쓰러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기적과도 같이 나무들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불빛은 대저택의 바닥부터 지붕까지 달려있는 모든 창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환한 빛이었어요. 아버지는 늑대를 피해 헐레벌떡 저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지나고서도 한참 걸어서야 집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와, 엄청나게 넓잖아. 정원도 정말 아름다워. 아버지는 문이 열린 마구간을 발견했어요. 마구간은 따뜻했고 신선한 건초와 물이 가득했습니다. 배고픈 말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하룻밤 머물기를 요청하려고 대궐 같은 큰 집 쪽으로 더 들어갔어요. 여보세요? 누구 안에 없습니까? 현관에서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봐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문을 살짝 밀어보았는데 놀랍게도 잠겨있지 않았어요. 마치 그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계속해서 누가 있는지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희미한 메아리 뿐이었어요. 왼쪽으로 돌아보자 안락한 의자가 있는 예쁜 방에서 따뜻한 불꽃이 너울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외투를 벗고 난로가에서 몸을 녹였어요. 하인이 나타나길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따뜻한 기운에 깜빡 졸고 말았지요. 벽난로 위에 놓인 시계가 시간이 늦었음을 알렸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누구도 아버지를 깨우지 않았어요. 전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집 안에는 정말로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방 옆에 있는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촛불이 켜진 식탁 위엔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의자는 단 한 개밖에 없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지자 의자에 앉아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집엔 틀림없이 멋진 요정이 살고 있을 거야.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모두 갖다주는 요정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식사를 마친 후 근처의 방을 둘러보았어요. 잘 정리된 침대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발견하고 크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친절하고 착한 요정이군요. 아버지는 더러워진 옷을 벗고 침대로 올라가자마자 곧바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의자에 벗어놓았던 헌 옷이 멋진 새 정장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고마워요, 착한 요정님. 어제 저녁 먹었던 방 안 맛있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식사 후 마구간으로 가서
걸어가며 정말 아름다운 장미덩굴을 지나게 되었어요. 문득 막내딸의 부탁이 생각나서 예쁜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무시무시한 괴물이 덮치려고 했어요. 어떻게 네가 감히 네 목숨을 구해주고 먹을 것과 옷도 주고 손님으로 대접해 주었더니 내가 가장 아끼는 장미를 훔쳐. 하늘에 기도할 시간을 딱 10분간 주겠다. 그 다음엔 도둑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야수는 이를 드러내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겁에 질려 다리를 덜덜 떨며 울부짖었어요. 아이고, 제발 이 늙은이를 가엾게 여기시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절대 당신의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이 아닙니다. 단지 막내딸에게 선물로 주려고 장미꽃을 꺾었을 뿐입니다. 아, 그래? 정말 딸이 있다고? 야수가 으르렁거리며 물었어요. 그럼 딸 중 한 명을 데려오면 네 남은 목숨도 살려주겠다. 하지만 네 딸이 반드시 오고 싶어서 와야 한다. 그리고 딸 중에 한 명도 따라오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일주일 안에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알겠어? 네, 맹세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겁에 질려 말했어요. 딸을 데려올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약속하고 말았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마지막으로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려고 하자 야수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뜻밖에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순 없지. 네가 어제 잠을 잤던 방에 상자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네가 원하는 것을 채워서 가져가라. 말을 마친 야수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침실에는 정말로 멋진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금과 보석도 있었지요. 만약 내가 죽더라도 최소한 내 아이들이 먹고 살 것은 있어야지. 금과 보석을 상자에 넣어 뚜껑을 단단히 닫아 챙기고는 마구간에 가서 말을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들은 아버지를 반기며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아버지는 부둥켜 안았던 손을 풀고는 미녀에게 손에 꼭 쥐고 있던 장미꽃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하고 나자 언니들은 동생에게 얼굴을 붉히며 버럭 화를 냈어요. 다 네 탓이야. 장미가 그렇게 갖고 싶었니? 언니들이 눈을 흘기며 빈정거리듯 말했어요. 어머, 이 인정머리 없는 계집애 좀 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잖아. 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녀는 정말로 언니들처럼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지 않아요. 내가 장미를 갖고 싶다고 했으니까 야수의 집에 제가 갈 거예요. 안 된다, 딸아. 나 때문에 네가 죽게 놔둘 순 없어.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말다툼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그저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너무 후회가 될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두 언니는 동생을 곧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엄청 기뻐했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야수에게 받은 보물 상자를 어디에 쓰면 좋을지 막내딸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 동안 2명의 젊은 신사가 언니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물은 언니들의 결혼 자금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흔쾌히 막내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느새 일주일이 금방 지나 야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니들은 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울부짖다가 슬퍼서 기절하는 척 연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말은 야수의 집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해질 무렵 드디어 야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처럼 웅장한 대저택은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무서운 괴물의 집만 아니었다면 멋진 저택에서 미녀는 여유롭게 즐겼을 거예요. 두 사람은 아름다운 정원과 마구간을 지나 집 앞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집엔 아무도 없었지만 식탁에는 한 명이 아닌 2명을 위한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야수가 나를 잡아먹기 전에 살을 찌우려고 그러나? 미녀는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식사를 즐겁게 하려고 했어요. 식사가 끝나자 무시무시한 야수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야수는 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하고 커다란 방을 가득 채울 정도로 거대했답니다. 아버지는 자신과 딸에게 닥칠 섬뜩하고 위험한 순간을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녀도 굉장히 두려웠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애써 차분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당신 딸이 왔군. 야수는 무서운 눈빛으로 미녀를 지그시 바라봤어요. 말해봐라. 네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냐? 미녀는 눈길을 피하며 대답했지만 그만 야수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네, 착한 딸이구나. 야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어요. 미녀는 야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척 놀랐어요. 생김새와 달리 마음은 정말 따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야수는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려 눈을 부릅뜨며 말했어요. 그리고 너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절대 돌아오면 안 된다. 야수는 다시 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잘 자거라 얘야. 야수는 처음 나타날 때처럼 소리 없이 휙 사라졌어요. 야수가 떠난 후 아버지는 힘이 쭉 빠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미녀는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는 아버지를 붙잡고 침실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긴장이 풀렸는지 금세 잠이 들었어요. 미녀는 옆방에 준비된 예쁜 침대에서 잠을 청했어요. 그날 밤 꿈속에서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 미녀야.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아빠를 위한 너의 효심이 헛되지는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미녀는 아버지에게 지난밤 꿈에 대해 말했어요. 아마도 아름다운 궁전에 사는 착한 요정이 너를 도와주려나 보구나. 아버지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딸이 걱정되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남겠다고 말했지만 미녀는 이미 단단히 마음을 먹은 상태였어요. 아무리 타이르고 달래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미녀는 말을 타고 대문을 지나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배웅을 했죠. 아버지를 볼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니 너무 슬퍼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궁궐 같은 대저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녀는 야수를 피해 숨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곳저곳 방마다 돌아다니며 둘러보았는데 미녀의 방이라고 적힌 곳이 있었어요. 살짝 발을 들어 조심조심 방으로 들어간 미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방은 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만 꾸며져 있었거든요. 책이 가득 꽂힌 책장, 예쁜 드레스로 채워진 옷장, 그리고 많은 악보와 온갖 종류의 악기는 물론 하프까지 있었답니다. 만일 야수가 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면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일부러 이런 고생을 했을 리가 없잖아. 미녀는 책장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어요. 그 안엔 금으로 된 글씨가 우아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쁜 미녀야,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주렴. 아, 이렇게 아름다운 물건들도 좋지만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불쌍한 아버지를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는 건데. 미녀는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에 있던 거울에 희미하게 뭔가 비치기 시작했어요. 농장으로 말을 타고 가다가 멈춰서서 슬픔에 잠겨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안개 속에 어렴풋이 나타났습니다. 언니들이 아버지를 맞이하러 달려나오는 모습도, 그리고 동생이 함께 오지 않아서 슬픈 척 하고 있는 언니들의 얼굴엔 동생을 없애버려서 기뻐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잠시 후 거울 속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더니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미녀는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준 야수가 고마웠답니다. 이 무시무시한 괴물은 보기보다 친절한 것 같아.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는 했지만 보이지 않는 악사에 멋진 연주를 들으며 즐겁게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드디어 음식들을 마련해준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미녀는 식탁 의자에 앉으려고 하다가 방 가장자리에 드리워진 야수의 그림자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얘야, 네가 저녁 먹는 모습을 지켜봐도 될까? 야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녀는 야수를 만나게 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뜻밖의 요청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기 주인은 당신이에요. 얘야, 아니란다. 야수는 말할 때도 가만히 그녀를 지켜봤어요. 네가 이 집의 안주인이란다. 만약 내가 널 불편하게 한다면 그만 가마. 다만 내게 하나만 말해다오. 야수는 계속 말했어요. 넌 내가 정말 무섭고 추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괴물을 화나게 만들지도 몰라 무서웠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진실을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척 너그럽고 친절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난 언젠가 네가 날 더 이상 추하게 여기지 않는 날이 오길 바란단다. 하지만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불행해지길 원하지 않아. 그러니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걸 기억하렴.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로 친절하군요. 왠지 당신은 외모와 달리 무서운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친절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여전히 무시무시한 괴물인걸. 야수는 우울한 표정으로 힘없이 말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드러운 겉모습 속에 흉측스러움을 감추고 살아가요. 비록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괴물이더라도 진실하고 점잖으며 마음 착한 사람이 더 좋아요. 야수는 미녀의 이 말에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얘야, 넌 내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란다. 내가 너에게 요청할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나의 아내가 되어줄 수 있겠니? 야수의 질문에 깜짝 놀란 미녀는 눈을 돌려 야수의 시선을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안 돼요. 미안하지만 전 할 수 없어요. 야수가 마음이 상해 슬픈 한숨을 내쉬자 한숨 소리가 방 안과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잘 자거라. 야수는 실망한 표정을 하더니 뒤돌아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에 혼자 남겨진 미녀는 새로운 생활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야수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미녀는 새로운 집에 점점 익숙해져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젠 야수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였지요. 매일 밤 9시면 야수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온종일 보고 읽은 것을 기억해뒀다 야수에게 꼭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밤마다 미녀는 책을 가져와 야수에게 읽어주었습니다. 하프를 가지고 와 새로 배운 부분을 연주하기도 했어요. 미녀는 새로운 재밌거리로 야수가 끔찍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관심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수는
여전히 영혼의 상처를 입은 듯한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야기가 끝나거나 마지막 악장의 연주 소리가 희미해질 때면 늘 두려워하던 질문의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얘야, 내 아내가 되어줄 수 있겠니? 매일 밤 미녀는 두려움에 떨며 똑같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야수님, 전 할 수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야수가 또 말을 꺼내려고 하자 미녀가 먼저 말했어요. 야수님, 제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만 매일 밤 같은 대답밖에 해드릴 수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에게 다시는 아내가 되어달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아내가 아닌 친구로요. 미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얼굴을 돌렸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불행하게 했구나. 내가 인생에서 제일 두려운 건 네가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거란다. 그렇게 된다면 난 죽게 될 거야. 다시는 부탁하지 않을 테니 여기서 오랫동안 살겠다고 약속해주렴. 야수는 애처롭게 말했어요. 약속할게요. 하지만 먼저 부탁할 게 있어요. 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윈 아버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이후 늘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됐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내일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하지만 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난 죽게 될 거야. 꼭 일주일 뒤에 돌아올게요. 제가 돌아오면 당신과 함께 항상 있을게요. 얘야, 이 반지를 가져가거라. 손가락에 끼고 잠들기 전에 3번 돌리면 내일 아침엔 아버지의 집에서 깨어나게 될 거야. 같은 방법으로 네가 원할 때 언제든지 여기로 돌아올 수 있단다. 하지만 기억하렴. 만일 일주일이 넘어 도착한다면 여기서 더 이상 나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걸. 야수는 미녀에게 반지를 주며 말했어요. 안녕, 얘야. 야수는 사라지기 전 그녀를 한 번 더 보기 위해 잠깐 멈췄어요. 괴물의 눈에는 반짝이는 눈물이 맺혀 있었답니다. 그러고는 어느새 사라져 버렸어요. 그날 밤 미녀는 야수의 말대로 따라했고 다음 날 아버지의 집에서 깨어났어요. 나이든 아버지는 기뻐서 웃다가 울다가 하며 사랑하는 막내딸을 껴안았어요. 언니들도 소식을 듣고 남편들과 함께 동생을 보러 왔어요. 언니들은 아버지가 결혼 자금을 대줘 남편감을 용케 찾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들도 언니들과 똑같이 오만하고 음흉했어요. 처음에 언니들은 미녀가 다시 돌아와서 기쁜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녀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대궐 같은 집에서 행복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자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전보다 더 미녀를 미워하게 된 언니들은 온갖 심술궂은 방법으로 동생을 예전처럼 하녀로 대했지요. 집에 있는 동안
미녀는 언니들의 괴롭힘에 몹시 지쳐 있었어요. 오히려 친절한 야수에게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지요.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미녀는 이제 떠나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죽게 된다고 말했어요. 언니들은 그 말을 듣고 동생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정하고 친한 척을 했지요. 동생아, 며칠 더 있으면 안 되겠니? 우리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언니들은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어요. 착한 미녀는 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지내자고 하는 말에 무척 감동을 받았어요. 사악한 언니들의 의도는 전혀 모른 채 가족들과 조금 더 같이 지내기로 했답니다. 7일, 8일, 그리고 9번째 날이 지나갔어요. 9번째 날 밤, 미녀는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에서 여기저기 야수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마침내 정원에 누워있는 야수를 발견했지만 이미 죽어 있었답니다. 미녀는 울면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야수가 너무 걱정이 되어 미녀는 손에 낀 반지를 3번 돌리고 다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녀는 야수의 대저택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처럼 야수를 찾으려고 이 방 저 방을 뛰어다녔답니다. 정신없이 정원으로 달려갔지만 악몽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지요. 분수대 옆 바닥에 야수가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야수님, 야수님. 미녀는 울부짖으며 달려갔지만 야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깨우려고 아무리 흔들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미녀는 야수 위로 쓰러져 펑펑 울었습니다. 오, 야수님, 제발 죽지 마세요. 이제야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 같아요. 사랑해요. 제발 눈을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내게 물어봐 주세요. 내가 얼마나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은지 말해줄게요. 야수는 갑자기 세차게 몸을 부르르 떨더니 길고도 깊은 숨을 한참 동안 쉬었습니다. 미녀는 무서운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지요. 공중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미녀는 뒤를 돌아봤어요. 궁궐 전체가 밝은 빛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폭죽의 하늘을 향해 환하게 밝혔습니다. 괴물이 누워있던 곳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 자리에는 멋진 왕자님이 있었습니다. 왕자는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어요. 그대여, 나의 사랑이 내 삶을 구해주었군요. 수년 전 악랄한 마녀가 저를 야수로 변하게 했습니다.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름다운 여인이 사랑한다 말하며 내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미녀는 매우 기뻐하며 왕자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두 사람은 불빛이 가득한 궁궐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미녀의 가족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 나타났던 사랑스러운 여인은 사실 요정이었어요. 마녀의 악랄한 저주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지요.
얘야, 미녀야. 아버지를 향한 너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뿐만 아니라 야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본 너는 큰 보상을 받게 될 거야. 넌 당연히 여기에 남아 왕자님과 함께 살게 될 거란다. 그리고 요 나쁜 숙녀분들. 요정이 눈을 부릅뜨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오만함과 잔혹함에 대한 벌을 받아야지. 궁궐 정문에 돌 조각상으로 세워져 동생의 행복을 조용히 지켜봐야 할 거야.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때까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까 봐 걱정스럽긴 하구나. 요정이 지팡이를 흔들자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왕자는 나라와 신하들을 모두 되찾게 되었지요. 왕자와 미녀 부부는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